증명하지만 믿을 수 없다 쉬운 5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성질입니다. 증명해 볼까요?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신은 영원히 기하학한다라고요. 뉴턴은 기하학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수학을 창조했습니다. 미적분학이죠. 분명히 뉴턴은 미적분학을 사용하여 그의 작업을 확인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책 제목은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입니다. 그 수학이 바로 기하학이고요. 뉴턴의 대표적인 만유인력 법칙도 그 법칙의 증명에 있어서 역시 기하학이 이용되었습니다. 미적분학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긴 하지만 아직은 기초가 탄탄하지 못했던 해석학에 비해서 아마도 완벽한 기초를 갖고 있는 기하학에 자신의 이론을 탄탄하게 세워놓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리라 추측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증명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증명들을 꼽는다면 몇 손가락 안에 꼽힐 수 있는 증명이기에 깊이 들어가 자세히 살펴봄도 나름대로 큰 값어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기초적인 물리 이론입니다. 우선 갈릴레이의 생각입니다. 갈릴레이로부터 가져올 첫 번째 생각은 물체는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일정한 빠르기와 방향으로 운동한다. 한마디로 관성운동이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의 생각은 가속운동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래프로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등가속도 직선운동입니다. 속도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고 이동거리는 다시 넓이로 구할 수 있으니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네요. 여기에 뉴턴이 중요한 한 가지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F는 ma, 뉴턴 운동의 제2법칙이죠. 즉 가속도의 원인이 힘이며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천문학자 케플러의 관찰입니다. 태양계 행성들의 운동을 정리한 케플러의 세 법칙 중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타원 궤도의 법칙.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로 움직인다. 두 번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같은 시간 동안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선이 지나가는 넓이는 일정하다. 사실 첫 번째의 법칙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중세의 유럽 사람들의 지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던 그리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의 운동을 지상의 운동과 천상의 운동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지상의 운동은 뭔가 불완전하지만 천상의 운동은 완벽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천상에서 운동하는 행성들은 완벽한 운동, 완전한 원운동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찌그러진 원운동이라뇨? 갈릴레이의 관성운동의 개념도 우리에겐 당연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하고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에 져서 자연학에서 물체의 운동이 외부의 힘에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까칠한 면에서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이는 물체를 계속 그렇게 움직이게 하려면 힘을 주어 밀어야 하잖아요. 우리에겐 상식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당시의 상식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에 도전해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과 증명을 받아들이기는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뉴턴도 만유인력이라는 원격적인 힘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반 아리스토텔레스 진영에 섰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힘은 반드시 물리적 접촉을 통해 전달된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현대의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음은 확실합니다. 상식에 도전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일반인인 우리가 비록 몇백 년 전이지만 천재의 생각을 따라가기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단단히 안전띠부터 메고 출발하시죠. 타원의 한 초점 위치에 태양이 있고 행성이 타원 궤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타원 궤도를 그릴까요? 어떤 힘, 원격 작용의 미지의 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직선 운동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떤 힘 때문에 이만큼 떨어지는 가속 운동을 한 상황입니다. 정확히 태양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평행사변형을 그렸습니다. 한편 그동안의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이겠죠? 그 시간을 델타 t라고 하겠습니다. 낙하거리는 갈릴레이의 생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는군요.
그런데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죠. 이제 여기에서 시간을 제거합니다. 바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사용합니다. 일정한 면적 속도를 생각했을 때 태양과 행성을 연결하는 선이 지나간 넓이는 삼각형 QSP의 넓이와 같겠고요. 그 넓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계식을 만들고 델타 T를 구해서 대입합니다. 여기에서 힘을 구하니 이와 같이 되는군요. 앞부분의 8과 질량, 행성의 질량이죠. 일정한 면적 속도, 이 부분은 모두 상수입니다. 상수로 바꾸어 놓고요. 힘을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네요.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 항에 해당하는 QT 제곱분의 QR, 이제부터 이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비율의 값을 알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선분 QT의 길이는 P에서 Q로의 운동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무한소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선분 QT의 길이가 무한소의 1차항으로 표현된다면 선분 QR의 길이는 무한소의 2차항으로 표현됩니다. 무한소의 2차항은 원래 무시하지 않나요? 라는 물음이 떠오르시겠지만 제곱이 있어서 두 비율을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등속 원운동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뉴턴 자신의 일반적인 이항 정리를 적용하여 보면 아주 작은 거리 x만큼 움직였을 때 낙하하는 거리는 x의 제곱, 즉 무한소의 2차항으로 표현됩니다. 그 결과 원운동의 경우에서 qt 제곱분의 qr의 값은 2r분의 1이 얻어집니다. 무한소의 1차항과 2차항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인데요. 이 비율의 값을 차례로 변형해 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이니까 QR의 길이는 PX의 길이로 바꾸어 놓고요. 평행사변형의 한 변 QX를 연장하여 점 P와 타원의 중심을 연결한 선과 만나는 점을 V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식을 이와 같이 변형하고 PV분의 PX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타원의 접선의 성질을 살펴봅니다. 타원은 어쨌거나 찌그러진 원이죠. 정확히 타원을 둘러싼 원, 반지름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 원을 높이 방향으로 축소하면 타원이 됩니다. 타원의 긴 반지름은 A, 짧은 반지름은 B라고 하겠습니다. 높이 방향으로 A분의 B배 축소하면 타원인데 이때 접선은 어떻게 되나요? 원의 접선은 수직이 핵심 성질입니다. 접선의 평행한 지름을 생각합니다. 축소합니다. 원에서의 접선이 타원과 만나는 직선으로 변환이 되는데 만나는 점의 개수는 여전히 하나이니 타원에서도 접선으로 변형이 되네요. P에서의 접선과 C를 지나는 직선은 여전히 평행하겠고요. 타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접선의 평행한 직선이 선분 SP와 만나는 점을 E라고 하겠습니다. 닮은 비에 의해서 PV분의 PX는 PC분의 PE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타원의 접선의 새로운 성질을 가져옵니다. 타원의 접선은 어떻죠? 두 초점과 이은 선을 이등분하는 직선입니다. 수직한 선분을 그리면 역시 각을 이등분하게 되는데 그림에서 X로 표시한 각도입니다. 따라서 타원의 다른 초점을 지나는 검은색 선분을 그어보면 하늘색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이 타원의 성질의 핵심인 일정한 거리 합인데 이 두 선분의 길이는 같으므로 C를 지나는 빨간색 선분이 SP를 연결한 선분과 만나는 점 E에 대해서 P2의 길이는 두 길이의 평균에 해당하는 것이겠군요. 일정한 거리 합이 장축의 길이 EA이기 때문에 그 평균에 해당하는 P2의 길이는 정확히 A입니다. 긴 반지름 A와 같은 값이 얻어지면서 구하려는 비율의 값은 이와 같이 정리가 되네요. 다시 QV의 제곱을 아래 위에 끼워 넣고 QV 제곱분의 PV의 값을 계산해 봅니다. 다시 원의 성질입니다. 원으로부터 생각해 봅니다. 지름 PG에 대해서 Q에서의 각도가 직각이므로 간단한 닮은 비 PV 대 QV는 QV 대 GV
비례식이 성립하죠? 하지만 이것을 타원으로 축소해서 본다고 하면 비율은 여전히 성립할까요? 각각의 길이가 서로 다른 비율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이 비례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트릭을 씁니다. 비율의 비율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원에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a로 모두 같으니까 비례식을 a로 나누고 그 a를 각각 cp, cd로 바꾸어 놓습니다. 잠깐 간단히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평행선과 비례식의 성질을 살펴보시죠. 평행선 사이에서 선분들의 길이의 비율은 바뀌지 않습니다. 각각의 길이가 x, y, z라고 했을 때 축소하면 그 길이들은 반드시 달라지지만 그들 사이의 비율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에서 성립하는 비율들의 비례식은 타원에서도 그대로 성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CP분의 PV의 값, 같은 방향으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비율 자체가 변하지 않고요. CD분의 QV 역시 같은 방향으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비율의 값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비례식을 변형하고 QV제곱분의 PV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종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 상황이죠. P와 Q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깝다고 하면 GV의 값은 GP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정리가 되네요. 대입합니다. CP의 길이를 지울 수 있고 다시 변형합니다. QX의 제곱을 끼워 넣고 QX의 길이와 QV의 길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렸던 평행사변형에서 QX의 길이와 QR의 길이를 비교하는 것은 대략 무한소량의 1차항과 무한소량의 2차항들을 비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한편 삼각형 PXV에서 보면 점각으로 표시한 각도, X각으로 표시한 각도가 유한값으로 고정된 각도들입니다. 따라서 닮은 비에 의해서 어느 한 변의 길이가 무한소의 2차항으로 표현된다고 하면 XV의 길이도 역시 무한소의 2차항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적당한 상수배 관계가 되는 거죠. 따라서 QX분의 QV를 비교하는 것은 대략 이와 같습니다. 물론 적당한 상수들이 델타 X와 델타 X제곱 앞에 곱해져 있어야 할 텐데요. 무한소의 2차항은 바로 지우면서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으니 극한값은 1이군요. 결국 QT분의 QX를 계산하는 문제로 좁혀졌는데요. QT분의 QX는 역시 접선과 선분 SP가 이루는 각도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의 두 변 사이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F분의 PE와 같게 되는군요. 바꾸어 놓고요. 다시 정리합니다. PF 곱하기 CD의 값을 알면 되겠군요. PF 곱하기 CD의 값은 결국 삼각형 PDC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죠? 다시 원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원에서는 2분의 1을 빼놓고 생각하면 A제곱이죠. 그것을 높이 방향으로 A분의 B배 축소한 셈이니 삼각형 PDC의 넓이는 A제곱 곱하기 A분의 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AB가 되네요. 대입합니다. 완벽히 상수로 되는군요. 2B제곱분의 A입니다. 따라서 처음 구하고자 했던 힘은 상수 곱하기 상수 곱하기 SP제곱분의 1이네요. 정확히 태양과 행성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바로 이 힘, 뉴턴 이후의 인류가 만유인력이라고 부르게 될 이 힘은 곧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네요. 너무 어렵다고요? 설마 아직도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신 건 아니죠? 지표면 근처에서는 중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성질을 얻어낼 수가 없답니다.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에서 영감을 얻은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사과 이야기는 뉴턴으로부터 직접 등장합니다. 1726년 뉴턴은 사과 일화를 윌리엄 스터클리라는 사람에게 들려주었고 스터클리는 이를 1752년에 출판된 전기 아이작 뉴턴경의 인생 회고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스터클리가 옮기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사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명상에 잠긴 기분으로 앉아 있는데 마침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전에 중력이라는 개념이 나 자신의 마음속에 떠올랐을 때와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네요. 어쨌든 천재의 생각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죠? 어떤 과학 역사가가 말했습니다. 뉴턴은 중세의 연금술과 마법이 횡행하던 시기에 근대 과학의 새로운 방법과 기본적인 틀을 완성해 버렸다고. 뉴턴을 찬양하는 헌사를 작성한 동료 과학자 알렉산더 포프는 뉴턴의 묘비문에서 그의 업적을 기리며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자연의 법칙은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신께서 말씀하시길 뉴턴이 있으라 하시니 모든 것이 밝아졌다. 오늘의 증명이었습니다.